안녕하세요. 세상의 경제와 이슈를 설명하는 7분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핵무기를 무려 170개나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는 2억 4천만 명,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핵보유국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라에서 밀가루 트럭 한 대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서로 밀치고 넘어지며 아이를 낳는 여성까지 필사적으로 뜁니다. 핵탄두를 만들 기술은 있는데 당장 국민들이 먹을 빵 살 돈이 없는 나라, 바로 파키스탄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횟수만 무려 24번에 달합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깨지 못한 불명의 세계 1위 기록입니다. 앞으로 4년 안에 갚아야 할 외채만 1,300억 달러인데 나라 금고에 남은 돈은 고작 94억 달러뿐입니다. 1,3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통장에 94만 원만 찍혀 있는 셈입니다. 사실상 주가 부도 상태죠. 도대체 이 나라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정답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620억 달러를 들고 와 나라의 인프라를 바꿔주겠다며 건넨 달콤한 제안이 지금 파키스탄의 목을 조르는 거대한 빚의 사슬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이 맞닥뜨린 가장 끔찍한 악몽은 바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시작됩니다. 파키스탄은 전기를 아예 쓰지 않아도 매달 5억 4천만 달러, 약 7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중국에 꼬박꼬박 보냅니다. 2013년 파키스탄은 하루 18시간씩 전기가 끊기는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불이 꺼지고 폭염 속에 선풍기도 못 틀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이때 중국이 부원투수를 자처했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 프로젝트 명목으로 620억 달러를 투자해 국가를 완전히 바꿔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파키스탄 국민들은 환호했지만 이 제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발려 있었습니다. 중국이 지어준 발전소 계약에는 용량요금이라는 무서운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든 안 하든 매달 정해진 막대한 돈을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짜리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한 번도 가지 못해도 30년 동안 회비가 강제로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지도 불가능하죠. 게다가 27개월 만에 완공된 사이왈 발전소는 중국 측이 이자를 48개월치로 부풀려 챙겨가는 불리한 조건까지 수락했습니다. 눈앞의 선거 성과가 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전기요금은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전기를 안 쓰니 발전소는 놀게 되며 그 비용은 남은 국민들의 요금에 얹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피해는 발전소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지어줬다는 과다르 항구의 운영권은 40년 동안 중국의 통째로 넘어갔고 수익의 91%를 중국이 챙겨가며 파키스탄은 고작 9%만 받습니다. 정작 1년 동안 들어온 배는 많을 때도 22척에 불과했습니다. 제2의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처럼 나라 땅을 고스란히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화가 나는 건 이 중국 전용 시설 옆 발루치스탄 주민들은 마실 물조차 없어 고통받는다는 점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시위를 벌였지만 돌아온 건 최루탄이었습니다. 분노한 원한은 카라치 대학교 폭탄 테러처럼 극단적인 복수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니 핵심 인재들이 매년 100만 명씩 탈출하며 42억 달러의 가치가 국경 밖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세의 착취보다 뼈아픈 것은 내부의 썩어빠진 기득권입니다. 파키스탄 실세 군부는 식료품, 시멘트, 은행까지 손을 뻗친 자산 6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재벌입니다. 토지의 12%를 군부가 차지하고 판도라 페이퍼스를 통해 장성들이 런던에 호화 자산을 숨겨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득권 가문들이 농지의 22%를 독점하면서도 세금은 안 냅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 부재금융을 부걸하면서도 군부는 국방비를 20% 올렸고 의료 예산은 외면했습니다. 이 비극적 현실은 60년 전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의 엇갈린 운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1960년대 초 파키스탄은 1인당 GDP 79달러였던 한국보다 훨씬 잘 살던 국가였습니다. 한국 관료들이 개발을 배우러 날아갈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농지개혁과 교육 투자로 탄탄한 중산층을 키웠습니다. 반면 파키스탄 지도층은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핵폭탄만큼은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자본을 군대 양성에만 쏟았습니다.
60년 뒤 한국은 3만 5천 달러의 선진국이 되었지만 파키스탄은 1,400달러 수준의 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파키스탄은 어디로 향할까요? 170개의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손에 넘어가거나 인도와 핵전쟁이 터질 위험, 2억 4천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결말은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좀비 국가로 연명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파키스탄의 붕괴는 원치 않기에 죽지 않을 만큼의 약만 주며 빚의 굴레에 가둬둘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비극은 핵을 만들 기술은 가졌지만 국민을 먹여 살릴 시스템은 만들지 못한 참담한 결과입니다. 외세 자본은 부채 사슬이 되었고 썩은 지도층은 침몰하는 나라에서 호화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이 몰락을 통해 빚으로 지은 경제의 허상과 기득권의 탐욕이 국가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력이 아닌 교육과 산업을 선택했던 뼈를 깎는 결단이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핵무기를 안고 굶주리는 파키스탄을 보며 우리는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거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면을 파헤치는 7분 경제학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